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강진구 기자에게 완패당한 한 주가 있었네요. 이 소식을 좀 언론들이 전하질 않죠. 미디어 오늘 자체가 이런 얘기를 기사를 쓰지 않을 거고, 경향신문도 기사를 안 쓰고, 한겨레신문도 기사를 안 쓰고, 오로지 외롭게 강진구 기자 혼자서, 그리고 허재현 기자 같이 몇몇 후배들만 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미디어 오늘이 완패당했는데. 허재현 기자만이라도 보도를 해드려야죠. 자, 강진구 기자가 미디어 오늘한테 횡포를 당했죠. 조작 미투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재동 화백 관련해서 그 사건. 그런데 미디어 오늘이 왜곡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이미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언론중재위에다가 이거를 제소를 했어요. 일단 법원으로 가기 전에, 민사소송 하기 전에 언론중재위를 거친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야? 이번 주 금요일 날, 그죠? 그저께 중재위가 열렸어요. 중재위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미디어 오늘이. 보다 못한 현역 판사인 중재부장까지 나섰어 미디어 오늘을 대리해서 나온 이재진 편집국장에게 점잖게 충고했다. 강 기자는 박재동 화백 가짜 미투 의혹 기사 삭제 후 어쩌고저쩌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그죠? 미디어 오늘이 하여튼 해괴한 변명을 했다는데, 요거 봅시다. 요거 한 중재위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가 미투 하신 그 여성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런 거를 왜곡해서 보도를 했다. 이게 미디어 오늘 주장이잖아요. 근데 중재위원이 보기에도 카톡 대화 문맥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 암흑의 작가도 강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진구 기자가 이거 녹취록을 다 제출을 했거든요. 이 암흑의 작가랑 통화를 한 거를.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왜 안 고쳐주세요? 라고 중재위원이 미디어 오늘한테 약간의 좀 충고를 한 거예요. 근데 미디어 오늘 국장이 이재진 기자가 중재위원들의 그러니까 반론이라도 좀 실어줘라. 정정보도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반론도 못 싣겠다. 이렇게 맞선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고 하네요. 이상할 정도예요. 강진구 기자가 아예 그래서 대화를 가져왔어요. 이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이걸 다 어디 이게 메모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중재위원이 하다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마지막으로 제의할게요. 나는 강진구 기자가 주장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정까지는 어렵다면 강진구 기자 측의 반론을 좀 정중히 실어주면, 충실히 실어주면 어떨까요? 그것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이재진 국장이
강진구 기자의 반론을 받는 순간 이 암흑의 그 미투한 작가가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론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어떻게 사실인지 알아? 그죠? 이게 합리적인 의문이죠. 그러니까 중재위원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암흑의 작가의 얘기가 100% 진실이라는 건 어떻게 믿어요? 그죠? 제가 바로 얘기하듯이 중재위원도 바로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진 국장이 뭔가 좀 말을 돌려가지고 약간 또 좀 동문서답을 합니다. 왜 내가 이거를 100% 진실이라고 믿는지 그 얘기는 또 안 하고 다른 얘기예요. 100%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 이 암흑의 작가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엄청 싸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네가 그 작가가 100% 진실이다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믿냐라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잖아요. 통문서답하고 있어. 편집국장이. 이 기자 몇 살이야? 난 이 사람 나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이재진 국장이. 저보다 어린애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중재위원이 아니 그러면 미디어 오늘이랑 이 암흑의 작가가 손실 보는 거는 안 되고 강진구 기자가 피해 보는 건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미디어 오늘이 최종적으로 이 조정 신청을 결국 반론을 실어주는 것조차도 거절해가지고 조정이 결국 결렬됐나 봐요. 결렬이 됐는데 결렬되는 과정은 미디어 오늘의 완벽한 패배인 것 같네요.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도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민사소송 들어가는 거죠. 언론중재위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 가서 제대로 판판이 재판정에서 망신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분들.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 그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는 이제 경향신문을 상대로 한 징계 무효 소송도 아마 있을 거고요. 아무튼 미디어 오늘이 언론중재위에서 이렇게 소송 직전에 가는 단계거든요. 요거를 과정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이 이재진 국장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좀 5년차 이하의 좀 뭐랄까 기자들 정도한테서 나오는 좀 흔한 오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니 이 암흑의 작가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는데 언론마저 외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기자가 왜 해? 이거는 취재원과 비판적 거리두기 같은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좀 5년 차이에 좀 약간 저연령층의 이제 좀 기자들한테서 이런 얘기 많이 이런 오류들이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좀 사회적 약자에 관심 많은 기자들은 자기가 사회적 약자랑 같은 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겨레 초반에 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할 거야 늘. 그래서 팩트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사회적 약자와 먼저 연대하는 게 중요해. 언론이 이 사람들 외면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거 오류거든요. 오류. 왜 오류냐? 자, 미디어 오늘 제 친구 우리 모르겠어요. 이재진 국장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충고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저희가 저널리즘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분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 연민주의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거죠. 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건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자가 그 사건의 일부가 돼가지고 연민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기사의 신뢰도는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널리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자가 무슨 그 어설픈 선민의식 같은 것으로 피해자를 도우려 해서는 안 돼요. 그럼 기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팩트를 확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느낄 만한 부분들을 팩트를 찾아내줘서 피해자가 스스로 싸워나갈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그게 기자가 할 일입니다. 예.
제가 한겨레 한 5년 차쯤부터 이걸 깨달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나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돼. 나는 진보 언론의 기자니까. 저도 이런 생각 했거든요. 예. 선민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기자의 역할은 아니란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기자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널리즘적으로 뭘 해야 된다? 선민의식으로 피해자를 도우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건 NGO의 역할이고요. 기자는 팩트를 확인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싸워나갈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그게 기자의 역할인 겁니다. 예, 그래서 NGO 활동가와 진보 언론 기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를 경험에 의해서 저처럼 한 5년 차쯤 깨닫기도 하지만 보통 선배들이 이런 거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한겨레 선배들이. 야, 너 NGO 운동가와 기자의 차이가 뭔지 알아? 술 마시면서 또는 밥 사주면서 얘기를 다 해준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좀 알게 됐어요. 응?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기자들을 보면 제 옛날 생각이 나요. 그죠? 그래서 좀 애착도 좀 가고 좀 알려주고 싶죠. 근데 미디어 오늘의 이제 저연차 기자들이 이런 막 오류를 범하면 이걸 누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이재진 국장이 바로 잡아줘야죠. 얘들아. 나도 어렸을 때 너희들처럼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기자의 역할은 좀 다르더라. 취재원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더라. 그러면 취재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도와줘야 돼? 그건 아니야. 팩트를 확인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싸워나갈 근거를 찾아주는 거. 그게 기자의 역할이더라. 그게 NGO 활동가와의 차이더라. 이런 걸 알려줘야지, 이재진 국장. 응? 이런 거 제가 한겨레 기자로서 좀 약간 선배 기자로서 알려준다고 하면은 뭐 제 페북에 와가지고 이재진 국장이 한겨레에 있었던 얘기 하지 마세요. 권위적으로 느낍니다. 뭐 이런 이상한 댓글이나 달고 자빠졌고. 들을 생각도 안 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선배들이 이렇게 애정을 갖고 얘기해주면 좀 들어. 제 후배인 것 같아요. 1, 2년 정도 어린 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권위적으로 느끼는데나 뭐래나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 아니 내가 이재진 국장 페북에 찾아가서 글을 남겼어요. 자기가 내 페북에 들어와서 내 글을 읽고 그럼 아니 자기가 왜 내 페북에 글을 읽고 내가 뭐 권위적으로 내가 뭐 이재진 국장한테 페북에 찾아가서 충고글을 남긴 것도 아닌데 한겨레에 있었던 얘기 하지 말래. 권위적으로 자기는 느낀대요. 제 페북에 찾아와서 글을 남겼어요. 얼마 전에. 본인한테 쓴 글도 아닌데. 지금 이 방송은 이재진 국장께 콕 집어서 하는 얘기죠. 이전에 제 페북에 한번 찾아와갖고 한겨레 지금은 더 이상 한겨레 기자가 아니니까 이제 한겨레 얘기 좀 그만하래. 자긴 권위적으로 느낀대. 내가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래. 열등의식 있나? 아무튼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진 기자가 약간 어린 시절에 자기를 좀 가르쳐줬던 사수 선배한테 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기자예요. 이런 친구가 이제 어쩌어쩌 해가지고 편집국장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오늘의 좀 저연차 그 기자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편집국장이 제대로 못 가르쳐주는데 애들이 오류가 뭔지 알 수가 있나? 아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자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금니가 막 썩어 있어요. 어금니가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잘 안 보이죠. 우리는 그저 앞에 있는 그저 겉으로 돌출된 이만 보니까 그 사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막 어금니가 썩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있어. 병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겉만 멀쩡한 거야. 이재진이랑 미디어 오늘 기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랑 비슷해요.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 썩는지도 모르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대충 좀 보니까 미디어 오늘에 진짜 좀 일 잘하는 진짜 선배급 기자들이 많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번에 그 페미니즘과 저널리즘 이런 거 제대로 구분 못하고 막 이상한 기사 쓰는 기자들이 3년차 이하의 기자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막 관록 있는 기자들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한테 이렇게 판판이 깨지지.
언론중재위원들한테 망신당하고. 저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 작가가 지금 현재 여기에 엄청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체 할 수 없잖아요. 뭔 소리야. 그럼 네가 왜 걱정해. 100% 이 작가 얘기가 진실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모른 체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동문서답 얘기나 하고. 이게 미디어 오늘의 지금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편집국장.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한테 판판이 깨지지. 김예리 기자가 이런 이상한 기사를 또 썼어요. 예. 뭐냐면 언론노조 전 위원장이 한 10명인가 되나? 그 중에 한 4명이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징계가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탄원서에다 서명했는데 이거를 강 기자가 페북에다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봤죠. 그래도 전직 언론노조 위원장들 도와주니까 참 고맙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김예리 기자가 또 막 흠집을 내는 기사를 굳이 써. 전직 언론노조 위원장이 그렇게 했는데 경향지부는 유감의 뜻을 전달했고 현 언론노조는 지금 우리 현 노조와 소통 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굳이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 그러니까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어떤 탄원서인데 이거는 현 언론노조의 입장이 아닙니다. 굳이 이거를 독자들한테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김예리 기자는. 아니, 강진구 기자가 언제 지금의 언론노조가 자기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썼어? 페북에?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독자들한테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지금 현 언론노조는 지금 우리가 소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무슨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전화 돌려가지고 확인해봤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런 기사를 굳이 왜 써? 그렇게 거악이야? 강진구 기자가? 어이 미디어오늘 기자 조중동 기사 분석할 시간에 이런 거나 하고 있어? 이게 그렇게 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예요? 김예리 기자한테? 전직 언론노조 위원장 4명이 탄원서를 쓴 게 그냥 그게 짜증났던 거 아니야? 김예리 기자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공들여서 쓸 기사냐고. 취재할 게 산더미 같을 텐데. 이거는 지면 사유화죠. 미디어 오늘 같이 중요한 어떤 언론 진짜 기사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중동들 행패 부리고 온갖 흑색 선전들 그거 검증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 굳이 검증해서 막 써.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페북에 전국 언론노조가 저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페북에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는 언론노조 위원장 4명이 동참했구나. 그렇구나. 그럼 그냥 그렇게 봤지. 아이고 진짜 미디어 오늘이 이러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상한 기사가 자꾸 나오나 했더니 이게 김예리 기자의 문제라기보단 이재진 편집국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중심으로 저널리즘이라는 새 언론 매체의 비평 매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널리즘. 저널리즘이 뭐냐면 한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언론계 선배들이 만든 최초의 미디어 비평지가 저널리즘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에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얼마나 이상한 기사 많이 썼겠습니까? 그죠? 눈치 보면서. 그런데 그때도 미디어 비평지가 있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사실 잘 몰랐는데 1930년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디어 비평의 원조가 미디어 오늘이 아니고 원래부터 저널리즘이라고 우리 언론계 90년 전에 선배들이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어떤 취지에서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을 지었나 봐요. 10월에 창간한다고 하는데 저보고 연락이 왔어요.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제가 글을 저도 함께 싣기로 필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오늘을 여러분 계속 보세요. 제가 미디어 오늘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 오늘에도 빛나는 기사들이 가끔씩 나와요. 저는 그거 계속 공유하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부 몇몇 문제 많은 기사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미디어 오늘이 조중동 감시는 잘하는데 진보 언론 감시를 잘 못해. 진보 언론이 뭐가 문제가 많은지를 몰라. 잘.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 언론 비평을 못해. 그래서 조중동을 포함해서 진보 언론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미디어를 상대로 비평 제대로 하는 진짜 실력 있는 기자들이 이번에 제대로 미디어 비평을 다시 하겠다 해서 저널리즘이라는 대한 미디어 비평 매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디어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미디어 비평, 미디어 오늘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빛나는 기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다만 미디어 오늘만 보지 마시고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비평지도 함께 보시라. 거기에 한겨레 출신 허재영 기자 같은 진짜 실력 있는 기자들이 많이 기사를 쓸 겁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미투 저널리즘, 해외 미투 저널리즘 연구 많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잘 됐어. 여기다 실으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